사전 지식부터 좀 점검할게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배워왔었던 걸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연속 확률 분포로 연결시킬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도수 분포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냐면 이 도수 분포라는 것이 도수 분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도수 분포와 이산 확률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수식의 변화에 대해서, 표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산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도 이산 확률 분포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도수 분포 상태에서 다시 쭉 끌어와서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걸 따져보게 될 건데, 연속 확률 분포가 등장하게 되는 개념은 이래. 1번 쓰지 마, 미안해. 기본 개념부터 볼게. 도수 분포가 뭐였습니까? 라고 보시면 어떠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 집단을 표로 나타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도수 분포였단 말이야. 그래서 10점짜리 학생 3명, 20점짜리 학생 5명, 30점짜리 학생 2명이 있습니다 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얘를 첫 번째로 우리가 했었던 행위는 표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였었다고. 그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 봤더니 x의 값이 10점일 수 있고 20점일 수 있고 30점일 수 있어요. 그때 도수는 3명일 거예요, 5명일 거예요, 2명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도수가 10명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 됐음동. 여기까지는 다 허락 떠오르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어딜 나갈 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도수 분포 표를 그냥 표 상태로 끝내지 마시고 얘를 뭘로 바꿔낼 수 있다? 그래프로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기는 요 놈을 그래프로 그려낼 건데, 우리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낸 다음에 다시 이산화탄소 분포 또 그리고 또 그래프 그리면 좀 귀찮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분포표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바꿔보자. 그럼 아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느껴봐. x의 값이 10일 수 있고요, 20일 수 있고요, 30일 수 있어. 그리고 그때 PI 확률은 전체 10명 중에 3이니까 0.3일 것이고 0.5일 것이고 0.2일 거 아니야. 그리고 확률 하면 전체 항상 1이었지. 이게 이산화탄소 분포표였잖아. 근데 이거를 다시 아까 전에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바꿔냈던 것처럼 히스토그램도 그리고 도수 분포 다각형도 그려보시면, 자 10점은 여기 있을 것이고 20점은 여기 있을 것이고 30점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막대 그래프는 0.3만큼 올라가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올라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를 0.3이라고 쓰면 그만 아니야? 오케이? 그럼 20일 때는 0.5 올라가면 되니까 요만큼 더 올라가시면 되겠지. 여기가 0.5인 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0.2라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겠냐? 오케이? 그럼 아까 요거 면적중 계산해 보면, 야 물론 지금 밑변 한 칸의 길이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어서 10씩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변의 길이 정도는 내가 조작할 수 있잖아. 요 길이 정도는.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1이라고 고정시켰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은 얼마야? 1 곱하기 0.4, 0.3이네. 그럼 이 부분의 길이도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의 면적도 얼마야? 0.5. 그럼 다시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야? 0.2. 그러면 얘네들 이 면적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 0.3과 0.5와 0.2의 합이니까 면적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내가 만약에 x가 20일 때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 부분의 면적만 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즉 확률을 계산하는데 뭘 이용할 수 있다? 면적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만약에 말이야 얘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이렇게 중간값들을 잡아서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보라색 그래프도 빠진 부분과 들어온 부분, 빠진 부분과 들어온 부분, 빠진 부분과 들어온 부분, 빠진 부분과 들어온 부분이 면적이 항상 같으니까 전체 녹색 사각형의 면적의 합과 계속 똑같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도 뭐가 되겠다? 그렇지. 즉 여기는 이 모습에서 보라색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도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바꿔도 면적의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면적이 얼마다? 1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그때 말이야 내가 만약에 특정 값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이제 면적을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특정 값을 만약에 요때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빨간색 선일 때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면적이 안 나온다고. 선은 면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면적을 물어보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고? 확률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선생님 방금 전에 큰 수의 법칙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값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x의 값들이 더 다채로워지기 시작하면 더 빽빽한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더 빽빽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더 스무스한 곡선이 탄생한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도수분포 다각형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되게 자연스러운 곡선의 모습을 받기 시작한다고. 그래도 뭐는 달라지지 않냐면 얘의 면적이 얼마다? 1이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난 앞으로 확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걔를 반드시 표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표현해도 역시 뭘 나타낼 수 있다? 어떠한 집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의 변화들이 하나씩 탄생하게 돼.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에서 썼던 것들의 변화 혹은 뭐 평균을 계산했을 때 표현식 혹은 뭐 분산하고 했을 때 표현식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만 잡고 있으면 내가 이 집단을 주던 아니면 이 표를 주던 아니면 이 그래프를 주던 아무튼 집단을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지금부터 연결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산화탄소 분포 용어의 변화부터 가볼게. 자, 어디서 어디로 변화시킬 거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를 지금까지 써왔잖아. 근데 이거를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의미로 어떤 표현으로 사용합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 해. 자, 처음에 뭐부터 변화하는지 보면 확률 변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봐봅시다. 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를 어떻게 썼었냐면 물론 이산확률 분포나 연소확률 분포나 확률 변수를 라지 x라고 쓰는 건 동일해. 라지 x라 쓰는 건 동일한데 이 라지 x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값들이 이산확률 분포는 이산적일 것이고 연소확률 분포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때는 xi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어. 아래 참자를 붙여넣으면서 i 자리에 정수 혹은 자연수를 대입함으로써 이산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지. 그에 반해서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x가 뭘로 표현되기 시작하냐면 그냥 x라고 쓰게 돼. 아래 천자가 달리지 않아. 여기까지 아셨어? 오케이. 두 번째, 범위를 표현하는 것은 얘네들의 범위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이산확률 분포에는 이 i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혹은 뭐 xn이라 표현할 때도 있었지. 그때 그 i 자리에 들어갈 값들은 뭐 0, 1, 2, n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오케이. 자, x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산적으로 어떤 특정 값들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서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범위를 표현한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세 번째, 그러면은 함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확률 무슨 함수야? 오케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기 시작하냐면 함수를 지칭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였을 때에는 확률 질량 함수 불렀던 거 기억나?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가 돼. 오케이? 밀도가 약간 물리 용어인데 질량도 약간 물리 용어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 원래 얘가 이름이 있었어. 쟤는 이름이 없었고 실제로 예전 교과서에도 확률 밀도 함수는 이미 등장했었는데 질량 함수만 없었거든. 근데 2010년쯤인가 교과서 개편하면서 갑자기 저 용어가 등장해서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질량. 처음에 나도 되게 헷갈렸거든. 근데 밀도라는 뜻을 영어로 해석하면 density라고 부른단 말이야. 빽빽하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이 얘기야. 근데
근데 그에 비해서 좀 비교할 만한 다른 단어가 필요했는데 그걸 질량으로 잡았다는 얘기가 있긴 해. 그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수학자가 아니어서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순히 용어에 대한 것만 변했습니까? 라고 하시면 단순히 용어에 대한 것만 변했습니까? 하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하는 수식은 얘를 표현하는 수식은 이렇게 많이 썼지. 라지 x가 스몰 x일 확률 이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 그러면서 이 옆에 어떠한 함수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뭐 n분의 k라든가 n분의 x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지. 그에 반해서 확률 밀도 함수는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fx라고 표현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각각의 확률들이 음수의 값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됐지. 오케이? 따라서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보장이 됐다면 이 fx도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수식이니까 당연히 fx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그려져야 해. 즉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이해하시겠니? 표를 한 방에 그릴 수가 없었어. 역시 이 줄 그대로 이렇게 따라와. 오케이? 그 다음에는 확률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의 총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단 말이야. 시그마. 뭐 i가 1에서부터라고 한다면 i가 1에서부터, i가 0에서부터는 0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포인트 잡고 마지막에 끝나는 값 갖다 쓰고 우리가 옆에다가 pi라고 갖다 쓰게 되면 우리가 읽을 때 가능한 한 모든 확률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해석됐잖아. 그래서 그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연소 확률 분포에서는 애들이 좀 실수하는 게 선생님이 fx를 다 더하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아 그 말은 맞는 말인데 fx를 다 더한다는 게 개념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 fx를 더해요? 어떻게 더해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더해요? 그건 이상적인 거잖아. 이산적인 거잖아.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함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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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함수값, 요 함수값, 요 함수값, 요 함수값 계속 이렇게 더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뭘 배웠었냐면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라고 이미 배웠지. 그걸 해주게 하는 수학적 기호가 뭐야? 인테그랄이야. 그래서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라고 하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걔가 항상 1이다 이런 수식으로 바뀌어.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간 어딘가에서 특정 부분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그 특정 구간의 확률들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자리에 뭐 1을 집어넣었을 때 x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확률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p1 구하시고 p2 구한 다음에 그게 지금 내가 구할 놈의 확률 이렇게 썼다고. 어떤 상황인지 되죠? 오케이? 그에 반해서 확률 밀도,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특정 값들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서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 역시 확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인테그랄 이용할 것이고 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 확률변수 x가 연속적이니까 얘가 c에서부터 d 사이 값이다. 당연히 c, d는 a, b 안에 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값을 적분함으로써 우리가 확률 p를 계산하겠다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아무튼 이 집단을 나타내보고 싶다가 주된 목적 아니겠어? 집단을 나타낼 때 가장 마지막에 끄트머리는 뭐가 있냐면 항상 평균과 분산이 뭐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 구하기라고 하는 방법도 살짝 알고 계셔야지. 평균 구하기.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보시면 평균은 이제 이산확률 분포는 알지? 평균 구하는 식이 뭐였어? 이스펙트 x는 이스펙트 갈호까지가 어디야? 시그마 pi 이렇게 왔었지. 오케이? 즉 시그마 쓰고 확률 밀도 질량 함수 쓰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i가 들어간다는 구조라고 했잖아. 이게 재밌어. 봐봐. 시그마는 뭘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수식이냐면 이산적인 변량들을 더하기 위한 수식인데 연속 확률 분포는 이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따라서 시그마를 이용해서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시그마가 뭘로 바뀝니까? 그러시면 인테그랄로 바뀌어.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리고 인테그랄은 시그마와 다르게 끄트머리에 기호 하나를 더 써주면서 여기까지 적분하세요를 나타내야 돼 있잖아. 그래서 시그마 dx야. 인테그랄 dx. 콜? 오케이. 두 번째, 여기 있는 pi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pi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는 어디 있어? 어딨니? 여기 있네. pi는 누가 바꾼다고? fx로 바꾼다고.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pi라고 하는 수식은 뭘로 바뀐다고? fx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이걸로 대체 가능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아까 현재 여기까지의 상황이 여기까지 딱 요 수식까지 상황이 뭐가 돼버리냐면 인테그랄 fx dx가 이스펙트 갈호까지야. 이 말 아시겠어? 우리가 예전에 이산화탄소 분포에서 시그마 pi가 이스펙트 가로야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개념인 거야. 대신에 이 사이에 xi가 뭘로 바뀌겠니? 라고 보시면 xi는 뭘로 바뀌어? x로 바뀐다고 했잖아. 따라서 여기다 x 갖다 쓰시면 될 것이고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야 라고 인지하시면 똑같은 수식이 되는 거야. 전체 범위에 대한 평균이니까 당연히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왜 x를 곱해줘야 하는지 이해하시겠어? 요거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헷갈려해. 그리고 항상 어디서 좌절하냐면 요거 계산해놓고 평균이라고 착각할 때 되게 많아. 선생님 fx 그냥 다 적분하면 평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x랑 fx랑 곱한 값을 적분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맞으면 뭐겠어? 분산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분산 구하기. 분산은 vx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분포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시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첫 번째 식이었죠.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식을 수식으로 써보시면 시그마 pi 일단 등장하셔야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스펙트 가로니까. 근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갈 게 뭐라고? 편차 제곱이라고 했잖아. 편차는 무엇이라고 하시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지. 따라서 여기 안에 항상 우리 뭐 썼냐면 xi-m의 완전 제곱 갖다 썼다 이해하셨어? 자, 이제 그대로 한번 우리 이산화탄소 분포를 연소환 분포를 바꿔보자고. 여기는 이 식 편차 제곱의 평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고민해 보시면 일단 시그마 어떻게 바뀐다고? 인테그랄. 그리고 얘는 조금 다른 게 dx가 하나 더 갖다 붙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pi는 뭘로 바뀐다고? fx. 오케이? 편차는 어떻게 바뀔 거면 xi를 뭘로 바뀌어? x. m은 평균이니까 그대로 m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x-m의 제곱 갖다 곱하시면 그만인 거야. 당연히 윗끝 아랫끝을 안 썼다는 건 부정적분하는 얘기 아니라 가능한 모든 값 다 적분하라는 뜻인데 a, b 쓰면 그만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m의 완전 제곱 fx dx라고 하는 식을 전개 분류해. 이 식 보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그냥 뭐야 복잡한 적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각각의 문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x는 별량이고 m은 평균이니까 편수에서 별량 빼면 편차일 것이고 제곱했고 fx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 씌웠다는 얘기는 평균 구한다는 얘기야. 즉 이러한 행위가 똑같이 일어나야 돼. 인테그랄 fx가 보였어? 이 새끼 뭐야? 이스펙트 가로. 가로 안에 누구 들어가야 돼? 얘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수식이네까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이거 연습시켜드려 여태가 계속 그지랄 떠고 온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우리 정적분의 정의인가? 정적분의 성질은 알고 있잖아. 정적분의 성질 아시죠? 오케이? 덧셈 뺄셈일 땐 각각 적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지? 오케이, 그럼 가볼게. 인테그랄. 얘 적분 변수가 x니까 x를 갖고 있는 놈들은 못 끼어나가. 그래서 a, b까지 전개했더니 x 제곱 나올 것이고 그거에 fx dx식 하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냐? 오케이? 두 번째, 전개해서 또 불러보면 뭐 나오니? 그렇지, 마이너스 2mx fx 나오지. 근데 x가 확률 변수니까 2m은 상수 처리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m 기어 나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 곱하기 fx 나오겠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마지막은 뭐 나오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m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근데 m제곱 뭐라고? 상수라고 x 입장에서. 따라서 플러스 m제곱 기어 나왔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남아있는 건 fx dx밖에 안 남았네. 됐어?
이런 수식들이 낯설지 않고 읽혀지기 시작하면 난 제대로 통계 파트 공부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어머 쫙 봤더니 이 새끼 보소 인테그랄 fx야. 그럼 여기까지가 이스펙트 갈호일 것이고 이 사이에 찡겨 있는 게 x제곱이니까 여기에 x제곱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 아시겠어? 자 마이너스 2배의 m이 있을 것이고 역시 인테그랄 fx dx야. 그러니까 이스펙트 가로까지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뭐 있어라 봤더니 x 들어와 있네. 마지막으로 플러스 m 제곱이 있을 것이고 여기 보소 뭐 이스펙트 갈호로 바꿔도 괜찮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 fx를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면 뭐 된다? 그렇지 확률 초감이니까 1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여기 보이시는 m이라고 하는 값과 여기 보이시는 이스펙트 x라는 값은 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얘도 이스펙트 x의 완전 제곱일 것이고 따라서 얘는 플러스 1개 마이너스 2개니까 마이너스 1개만 남겠다 아시겠어? 최종적인 결론 느껴졌지 이미 아까부터. 분산의 두 번째 식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어? 오케이? 이게 이제 모든 측면의 끝이야.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되게 좋을걸? 자, 갑시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 용어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부터 좀 잠깐 깔끔하게 확인하고 갈게. 1047번 문제 봅시다. 자, 연소확률 변수 x가 갖고 있는 범위값은 0에서부터 1까지 값이다 라고 얘기했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따구로 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증가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줬어. 근데 이 그래프가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는 안 그려져 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확률변수 x의 값의 범위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의해놨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는 이 값이 0일 것이고 여기는 이 값이 1일 테니 이건 그래프가 다 주어진 거지. 자, 뻔한 얘기지만 좀 확인 좀 하고 가자. 선생님 아까 전에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반드시 함수의 면적이 뭐라고 했어? 함수의 면적이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에 간다고 했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게 면적이라는 것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에 간다는 사실도 항상 같이 기억해. 아시겠니? 두 번째, 그러면 그 함수의 면적의 총합은 항상 확률의 총합과 같아야 되니까 얼마 된다? 1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는 이 값이 a라고 주어져 있잖아. 오케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라고 하면 얘는 6분의 1이지.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6분의 5가 될 것이고 나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하면서 a 값을 구하겠다 아시겠어? 자, 윗변의 값은 2분의 1일 것이고 아랫변의 값은 a일 것이고 높이는 3분의 2가 되는 상황이잖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의 길이는 2분의 1일 것이고 아랫변의 길이는 a일 것이고 높이는 3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얘 계산했을 때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 값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뭐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역시 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1053번 문제도 잠깐 좀 봅시다. 자, 1053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그래프로 준 게 아니라 수식으로 표현해 줬어. 그래서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다음 식과 같다라고 하면서 fx를 이렇게 x값에 대한 범위로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 함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 상황에서 k 곱하기 2 플러스 x입니다 라고 주어졌고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2보다 작을 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오케이? 자, 이때는 k 곱하기 2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줬고 마지막 식은 뭐로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런 상황에서 확률을 하나 계산해 달라는 뜻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자, 라지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 값을 계산해 달라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일단 함수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부터 표현을 좀 해볼 것인데
내가 여기 있는 조건들 정역을 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한번,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한번, 그리고 그 외적인 요소들 한번 이렇게 건드렸네. 그래서 일단 기준은 마이너스 2일 때와 플러스 2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끊어볼까. 그리고 당연히 0일 때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 자,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에서 뭘 그려야 할까라고 봤더니 이 사이에서는 얘를 그리라고 했는데 내가 주목하는 문자 현재 x 걸랑? 얘는 x가 1차식이야. 직선을 그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생긴 직선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직선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 직선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0이 나오고 있다는 건 너무나 뻔하지. 그래서 아, 여기는 요 점을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 두 번째, 0을 집어넣어 봤더니 2k가 나오는데 2k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그려야 되나 위쪽에 그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확률은 정적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2k는 무조건 양수.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지. 두 번째, 0보다 커놨고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역시 x에 0 집어넣으니까 2k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엔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 나오고 있어? 0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됐어?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에선 항상 0으로 이렇게 깔린다는 얘기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 상황에선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여기서 이 경계값이 있냐 없냐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이 점 하나의 면적은 없잖아. 따라서 등호가 지금 현재 여기에 갖다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면적의 합이 얼마이다? 1이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또 눈치 조금만 빨리 채보시면 어차피 얘네들은 대칭일 테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 나와야 한다? 2분의 1이 되어야만 한다도 되게 자명한 거지.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이 밑변의 길이는 2일 것이고 높이는 2k일 것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했는데 그게 확률 2분의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k값이 얼마 나온다? 4분의 1 나온다까지 이해하셨어?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1이 되시겠네.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확률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 자르면 1이고 거기에 또 자르면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이 부분의 면적 구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야, 그리고 요것만 마지막 하나만 좀 조심해서 판단해. 물론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면적 구하는 게 쉽게는 이렇게 사각형 하나 구하고 사다리꼴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사다리꼴 구해도 괜찮은데 그럴 거면 안 구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여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 어차피 얘 전체 면적이 얼마니까 1이니까 내가 얘 구하고 얘 구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삼각형 넓이 빼고 이 삼각형 넓이 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다 아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내가 저기 있는 놈의 면적을 뭐라고 계산할 거지? 라고 고민해 봤더니 전체 1이라고 하는 면적에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라는 건 너무나 뻔하고 오케이? 봐봐. 2 증가할 때 2분의 1만큼 증가하려면 오케이? 2 증가할 때 2분의 1만큼 증가하려면 1 증가할 때 얼마만큼 증가했겠어? 그렇지. 여기까지 했어? 따라서 이 높이가 얼마다? 4분의 1이다도 되게 뻔하지 않니? 오케이. 따라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는 1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는 4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됐어? 두 번째, 역시 이 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밑변의 길이는 2분의 3 되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요만큼 올 때 4분의 1만큼 빠진다고 했잖아. 오케이. 4분의 1에서 또 절반만큼 빠졌으니까 얼마만큼 내려왔겠어? 그렇지. 8분의 1 내려왔겠지. 어딜 기준으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겠어? 그럼 2분의 1 기준으로 8분의 1 내려왔으니까 4분의 3 남는다. 이해하시겠어? 아니 잠깐만 뭔 소리야. 빠졌잖아. 8분의 3. 8분의 3. 오케이. 근데 지금 4분의 3이라서 내가 놀랬어. 오케이.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8분의 3.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밑변의 길이 2분의 3일 것이고 그 다음에 8분의 3 곱해준 값을 빼주게 되면 남는 부분이 확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자, 그럼 마지막 이것도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게. 역시 똑같은 이유로 여기에 등호가 있던 없던 어차피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확률은 항상 얼마일 테니까? 0일 테니까 면이나 선이나 점은 면적을 갖지 않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160번, 1060번 갑시다.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4 사이 범위에 x 값이 존재한대.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래. 자, 요 값의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함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러한 조건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f1-x는 f1 플러스 x다라고 주어져 있는 조건식이 있어. 우리 지연이 이제 이거 해석 가능하지? 믿는다? 진짜야? 야, 이 식 뭔 말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것까지는 정답. 오케이. 근데 어디 대칭이면 대칭은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의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의 x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서로 반대면 대칭이라고 했어. 서로 같은 뭐라고 그랬어? 주기. 알겠어? 공부해. 다시 까먹었으면 또 공부하는 거야 항상. 아시겠어? 자, 얘네들 부호가 다르면 대칭, 같으면 주기. 아셨니? 잠깐만, 아가 이렇게 해석해봐. 1을 기준으로 x만큼 뺀 값과 1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값에 함수값이 같다는 건 높이가 같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1이 뭐야? 라고 하시면 x가 1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한 파악 됐어? 자, 그러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 x가 1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니? 오케이? 그 값을 기준으로 x만큼 더했을 때의 높이나 x만큼 빠졌을 때의 높이가 같다라는 뜻인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이 사이에서 그래프는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오나 보지. 1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나오나 보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또 하나의 조건식을 더 줬냐면 자, P x가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그 다음에 P 자, 이번에는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몇 배 관계에 있다? 2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야, 우리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현재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게 잘 해석이 안 되면 항상 비례식으로 돌려보는 연습 좀 하시는데 오케이? P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을 확률 대 응? 뭐? 어디가 0, 1이야? 아, 그냥 1이네? 미안. 쏘리. 선생님 눈이 노화돼서.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는 P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의 비례식을 보면 여기 두 개의 숫자가 역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의 입장에서 곱해져서 제가 나온 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얘랑 곱해진 놈 누구라고? 2. 얘가 곱해진 건 1일 거라고. 따라서 얘네들의 면적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러면 얘부터 파악을 해보자고. 1에서부터 3까지의 면적은 어디를 의미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1이 정확하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럼 3은 뭐 여기 정도 있다고 치면 이 부분의 면적이 뭐라고? 1에서부터 3까지의 면적인 거잖아. 걔는 어디에 2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에서부터 4까지의 면적의 2배래. 오케이? 그럼 3은 여기일 것이고 4가 뭐 여기 정도 있다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둘러싸여 되는 부분이 바로 3에서부터 4까지 둘러싸이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만약에 여기는 이 부분의 면적을 x라고 하면 여기 뭐가 된다? 2x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항상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의 면적의 총합은 얼마다? 1인데 얘가 정확하게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반의 면적을 얼마일 것이다? 그렇지, 2분의 1일 것이라고. 따라서 x랑 2x를 더한 값이 3x인데 그 3x의 면적이 얼마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x값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6분의 1이다까지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니? 자,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건 하나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P
자,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가 x가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가 얼마다? 4분의 1입니다 까지 얘기해 줬어. 마지막으로 얘가 또 어디를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잔 말이야. 오케이? 0에서부터 1까지는 1은 여기 있으니까 0은 뭐 이 반대쪽에 있을 것인데 조금 주의할 게 여기가 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동일한 길이만큼 이쪽으로 간 게 마이너스 2일 거야. 즉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을 거냐? 뭐야? 0은 어디 있을 거냐면, 오케이, 미안해, 선생님 틀렸다. 여기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산수 틀렸어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이만큼 넘어갔으니까 이만큼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0은 어디 있을 거냐면 이 가운데 여기 정도 있는 게 0일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보라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얘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만큼 떨어졌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만큼 떨어져 있는 구간 여기 얼마? 2지.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의 면적도 얼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여기도 4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파악돼 있어? 자, 그렇구나. 그래서 나한테 뭐 물어봤는데 라고 확인해 봤더니 확률을 구해달래. 무슨 확률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이제 다 끝났네.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이야.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1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x인데 x가 6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3분의 1일 거 아니야. 오케이? 따라서 얘는 어떻게 확인이 될 거냐면, 처음에는 4분의 1이 0에서부터 1까지일 것이고 1에서부터 3까지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이해하셨어? 두 개 더하시면 12분의 7 이렇게 계산되시겠네. 됐시요? 자, 마지막 하나 풀고 정규분 풀어 넘어갑시다. 자, 1065번 문제 보세요. 자, 1065번 보시면 구간 0에서부터 3 사이에서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자, 첫 번째 좀 독특한 시간을 줬는데, 자, 스몰 x보다 라지 x가 크고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이거 조심해. 가끔 학생들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 때 이딴 거 주어져 있으면 애들이 얘를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진짜 무식한 새끼들이 얘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인지하고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x에 얼마 집어넣으면 확률이 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겠어?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또 fx가 다음 식과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fx는 그냥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각한다고. 문제 내에서 명시해 주지 않으면 걔가 확률 밀도 함수인지 질량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다시 한번 봐보시면 확률 밀도 x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성립한다고 했지 얘가 무슨 확률 밀도 함수다 이런 얘기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삼박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얘가 a 곱하기 3-x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아주 자상하게 스몰 x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안 써줬어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구간 0에서부터 3 사이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0에서부터 3 사이에서 그려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됐냐? 생각. 뭐 0이 여기고 3이 여기라고 하자. 오케이? 이 사이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생각했으면 진짜 모질한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시겠어? 이 그래프 선생님 x에 관한 1차 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직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툭 그린 다음에 그래서 얘가 확률 질량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뭔지 알겠어? 왜요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얘를 그렸단 말이야. 오케이? 그렸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0을 집어넣었을 때 a3이니까 여기 3a. 오케이? 그리고 3을 집어넣으니까 0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이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2에서부터 3까지의 면적이 요거네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확률이네요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데,
오케이?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 이거부터 봐봐. x자리에 0부터 3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고 구간이 0에서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0에서부터 3까지 전체 확률은 항상 얼마? 1이야. 그래서 저 식의 x자리에 0을 한번 갖다 대입해보게 되면 오케이? 이런 식이 돼. 확률, 무슨 확률? x가 스몰 x가 0이고 라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요 새끼는 a 곱하기 3 마이너스 0이 될 것이고 그게 항상 얼마여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서 a 값이 여기서 결정돼. a가 얼마야? 됐어? 자, 이번에 재밌는 거 하나 해보자. x가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애들이 착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x가 1이야? 그러면 아,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면적 구해지겠네가 이 그래프의 의미잖아. 이해하셨어? 근데 잘 봐. x자리 1을 대입했더니 스몰 x자리가 1이 됐으니까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라지 x는 항상 3까지 가셔야 돼. 이 말 아시겠어? 그리고 나서 스몰 a 값이 3분의 1거 구했으니까 여기다 3분의 1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니까 x자리 1 갖다 또 집어넣는 거야. 얼마야? 3분의 2지. 됐냐? 그럼 이 수식 정확하게 해석해라. 1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 여기는 이 부분의 면적이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이 3분의 2다야. 아시겠어? 마찬가지로 x자리에 2를 집어넣어 보면 내가 구하고 싶었을 때 의도는 분명히 이랬을걸? 0에서부터 2까지 확률 구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지금 넓이에 계산한 결과를 함수값으로 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fx 얘를 뭐 정적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2에서부터 x가 3까지의 확률 이미 정적분이 돼 있는 결과치를 말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야. 걔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면 a 값은 3분의 1일 것이고 3 마이너스 x자리 2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걔가 3분의 1이다 이해하시겠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에서부터 3까지가. 선생님 확률 계산하려면 정적분 하셔야 한다면서요. 정적분 하지 않고 왜 자꾸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확률 질량 함수를 준 게 아니란 말이야. 밀도 함수를 준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 오케이? 얘 스몰 fx가 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아셨어?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낚이지 마. 안 낚이면 쉬운데 낚이면 거기서 막 헤매. 아니면 끝내 오답 풀어. 아시겠니?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성립할 때 x가 0에서부터 a까지 스몰 a까지의 확률을 p분의 q라 하자.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스몰 a까지의 확률을 p분의 q라고 하자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스몰 a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해? 냈잖니 3분의 1이라고. 여기다 3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이 확률을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으니까. 아따 신난다 그러면서 x자리에 3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넌 이상한 답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아, 얘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해. 0에서부터 3 사이에서 그려졌을 거야. 오케이? 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진 않아. 근데 0에서부터 3 사이에 구해졌을 건데 오케이? 여기는 이 새끼가 면적이 항상 얼마일 거라고? 1일 건 분명해. 그리고 내가 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저따구로 생긴 함수는 여기는 특정 값에서부터 x란 여기 값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고 있는 면적을 항상 계산해 준 놈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이 필요하단 말이야. 난 x에 얼마를 집어넣고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계산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전체 면적이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얘를 뭐 하자? 빼버리자는 얘기야. 아, 오케이. 그러면 나는 1에서 뺄 거야. x에 얼마 집어넣을까? 3분의 1 집어넣을까? 그래서 갖다 집어넣었더니 스몰 a가 3분의 1인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 3 마이너스 x에 3분의 1 들어갔으니까 3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 됐음?